네, 오늘 방금 발표된 좀 전에 저녁 때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85.3% 1인 1표제 지지율이 나왔어요. 찬성률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압도적인 80%가 넘는 권리당원의 찬성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이 16.3%밖에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더니 오히려 하바리들과 이 반명 인사들이 난리를 칠수록, 찐명파리들이 난리를 칠수록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한 거죠. 아무리 지켜봐도 정청래 대표를 흔들 만한 이유가 없는데, 명분도 없잖아요. 정청래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당원들에게 1인 1표제 주자는 거랑 어차피 해야 될, 언젠가는 해야 될 합당, 대통령 대신 촌대 맨 거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무리 그냥 정청래가 싫은 거잖아. 예전에 문파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이재명이 싫으니까 뭐든지 사사건건 반대했었잖아. 똑같잖아요. 도대체 정청래가 뭘 잘못했냐고. 어? 나 하나 물어봅시다. 1인 당원들에게 1인 1표제 줘서 당원 주권주의 실현하자는 거랑, 지금 그거 첫 번째죠. 저것들이 반대하는 거. 두 번째,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던졌다? 말 같은 말장난하지,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본론이 없어지고, 응? 쟤네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합당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응?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정청래를 규탄한다 해요. 왜? 뭐 절차상 연병들 떨어요. 아니 차라리 저는 오늘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28명이 나와서 나는 합당에 반대한다라고 했으면 그래 반대할 수 있지, 저는 수긍을 합니다. 근데 합당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떠나서 당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당대표가 왜 존재합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여러분들 그럼 대통령이 정책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국민들에게 다 물어봐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대표는 자기가 먼저 의제를 제안하거나 던지고 나머지가 수기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제 말 맞잖아요. 그러라고 당대표 지도부가 있는 거예요. 지도부, 당대표, 그러면서 정치적인 책임은 당대표가 지면 되는 거예요. 응? 당대표가 지금 여러분들 합당 제안을 했지, 합당을 사인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합당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당내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거치고 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요? 응?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전 정청래가 잘못하면 정청래 비판해요. 도대체 정청래가 1인 1표제 주자는 거랑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자는 거랑 이게 뭘 잘못했냐고요. 그리고 진짜 오늘 제가 28명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까무러쳤습니다. 뭘 까무러쳤냐?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위원 3명이랑 28명이 청와대 확인 결과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미친 거죠. 그럼 대통령이 정 대표랑 내가 사전에 합의해갖고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라 그랬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합니까?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 깜빵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 것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사전에 합의했습니까? 그럼 청와대가 안 했다 그러지. 그걸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정신 나간 것들. 응?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통보받았다.
우리는 당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요까지만 하는 거죠. 그죠?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지켜보겠다. 이러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진짜 정신 나갔죠. 찐명파리 하는 것들이 가갖고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사전에 합의했나 안 했나 물어봤던데 사전 협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전 협의했었다라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바로 공수처에 고발 들어갑니다. 응? 정신 나간 거죠. 응? 청와대에서 정 대표랑 사전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고 옛날에 박근혜가 당무 개입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선거 때 특검 수사받은 거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박근혜가 특검에 선거 때 당무 개입했다 그래갖고 특검 조사받아갖고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이 정신 나간 거예요. 어디다가 대고 청와대에다가 자기네가 확인을 했는데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 야, 청와대에서 그러면 진짜 이게 말입니까? 오히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사전 협의했다라는 것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 근데 이것들이 먼저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 그렇죠. 말장난. 여러분들 얘네들은 하는 짓은 친명파리 하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론이다라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돌려서 얘기하잖아.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친명파리 하면서 대통령의 합당 의견을 반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이 대통령을 들여받을 시간이에요. 제 말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 집권 4년 차다 이 정도나 됐으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청래가 만약에 차기 대선 후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청래가 차기 대선 후보입니까? 응? 정청래는 차기 대선 후보도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권력에서 힘이 가장 센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합당을 발표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를 조금만 알아도 정청래가 욕을 먹더라도 입 벌리지 못하는 사안이에요. 억울해도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야 대통령이 시켜서 했어. 대통령이랑 사전에 합의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건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지금 시기와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율을 가장 끌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예요?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차에 갖고 끌고 나가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응? 여러분들은 다 알지요. 정청래 대표가 할 말은 많지만 말할 수 없이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근데 자칭 친명이라는 것들이 대통령의 지론이라는 거를 합당에 대해서 정청래 사퇴하라.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친문 똥파리들이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똑같은 짓이에요. 반청짓을 하는 거예요. 찐명파리를 하면서 반청짓, 찐명파리를 하면서 반명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 지금 정청래가 자기 맘대로 뭘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보들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28명이 가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청와대에게 확인을 했대. 야, 대통령을 죽이려고 미친 거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어제 방송, 그저께 방송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저께 방송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쟤네들이 절차상 하자를 얘기해요. 절차상 하자가 뭐가 있습니까? 정청래가 사인하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반발이 있으면 앞으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론 제안, 당대표가 제안도 못합니까? 당대표가 제안했어요. 그럼 당내 반발이 심하고 당원들이 반발이 심하면 그런 투표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지금 합당을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에게 제안을 했고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그 수기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잡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토론하고 찬반에 엇갈리는 당원 투표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합당 안 하면 언제?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자. 여러분들 유튜브 다니면서요, 문조 털레 쓰는 인간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에요. 문조 털레 라고 해서 문재인을 욕하고 조국을 욕하고 정청래를 욕하고 김어준을 욕하고, 이거 어떤 놈들 작품이냐면요, 과거 비민주당의 이재명 지지를 했던 송가혁 새끼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하바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민주당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이 바닥도 다 알잖아요. 과거에 송가혁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손절했던,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에요. 지네가 대놓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요. 걔네들이 지금 민주당 분탕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걔네들이 민주당 분탕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예전부터 문재인을 저주했고 예전부터 조국 장관, 그 당시에 우리가 전부 그 검찰에 진짜 사륙당하고 도륙당하고 할 때 저것들은 조국 욕하고 그랬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문재인을 증오하고, 저도 예전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응원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이 송가역들이 이 하바리들을 중심으로, 이거 몇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당원 투표하면 겉으로는 요란해 보이지만, 왜 당원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1인 1표제나 어떤 합당이 찬성률이 높으냐면요, 전통적인 친노 친문 친명 지지자들은 걔네들 같이 가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전통적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점점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당은 쪼그라들려고 하는 저 하바리들은 이재명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이해운도 껴안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데, 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왜 못 받아들입니까? 이현주 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단식하는데도 악담을 퍼붓던 이현주는 응원하면서, 검찰개혁하다가 검찰에 칼날을 맞은 조국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이현주 군킴당 가갖고 부산시장 나오려고 깝죽댈 때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어떤 짓거리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인간들은 받아주고, 여러분들 민주당은요 점점 우측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장기 집권하고 정상적인 모든 개혁을 이룰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네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오죽하면 재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을 내려놓고, 오죽하면 예전에 송가혁과 손절을 했겠습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인 거예요. 지네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마침 야당복이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복이 있다 보니까 장동혁이 극으로 딱 붙으니까 보수라는 스펙트럼이 쫙 열려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버렸어요. 밀으니까 저쪽에서 당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51대 49에 늘 진보와 보수의 싸움에서 갑자기 이것들이 보수를 포기하고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새끼가 극으로 붙어버리니까 보수의 섹터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밀어버리니까 어때요? 쟤네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점점점
안에 있는 사람도 내치려고 하는데 점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점점 그러니까 저쪽은 뺄셈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 점점 덧셈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제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언젠가는 합당해야 될 거라는 건 사람들이 언젠가는 합당해야 될 거라는 건 다들 생각을 해요. 응? 뿌리가 같으니까. 응? 근데 왜 지금 왜 그러면 지금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하게 되면요. 조국만 챙기면 돼요. 내 말 알아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 심층분석을 봐야 되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장 수세에 몰려있을 때 합당을 하면요. 조국 한 사람만 챙겨주면 돼요. 근데 지금 합당을 안 하고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또 그 당시에 합당을 하려면 엄청난 민주당이 피를 흘려요. 어떤 피를 흘리냐? 저것들이 총선에서 수도권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후보를 내겠다. 수도권은 여러분들 1% 2% 싸움이에요. 수도권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는 순간 개싸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짜 많은 것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고 12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 그때 만약에 통합을 하면 현재 조국혁신당의 12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을 줘야 돼요. 그쵸? 지금 12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을 보장해야지 그때는 합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합당은 어떻게 되냐? 아직 국회의원들 임기가 많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을 하게 되면 조국 대표 정도야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재보선 지역 아무나 한 군데 주면 되는 거예요. 제 지략은 그거예요. 조국 대표야 재보선 지역 국회의원 하나 출마하라 그러고 합당을 해서 조국을 부산시장 선거에 지원 유세를 가게끔 하면 전재수 장관이 유리한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흡수한 다음에 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조국 대표 재보선 정도 하나만 주면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총선 앞두고 어떻게 돼요? 12명 비례대표 자기 지역구 달라고 난리 칠 거예요. 왜? 급한 건 민주당이니까. 그때는 2028년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 점점점 몸 관리해야 돼요. 과반 의석을 안 얻으면 안 되니까 조국혁신당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깽판을 쳐요. 그러면 지지자들 사이에 갭싸움 벌어져요. 제 말 맞죠? 만약에 총선 때도 합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대선 가면 어떻게 돼요? 대선에 합당하다 그러면 거의 더 많은 지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반명 입으로는 찐명 발휘하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이나 이 초선 28적들 이것들 진짜 정치 감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저것들이 정청래를 흔들고 이 통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요. 누구 몸값이 올라갑니까?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조국혁신당의 몸값을 키워주는 게 지금 초선 28적들과 이현주와 강득구와 황명선이에요. 그렇잖아. 조국혁신당은 합당할 마음이 있었는데 민주당 보러 니네 당 정리부터 하고 와. 아 우리 당 정리됐어. 합당의 당원들이 찬성했어. 아니야 우리는 조금 생각해볼래. 그럼 어떻게 돼? 민주당 지도부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정치 분석으로 이게 틀립니까? 그리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왜 10여 년간 정치 분석을 했는지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오늘 낮에는 우리 개국반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합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유리해지죠. 지방선거에 유리해지고
일단 밖에서 동지가 쏘는 총이 더 아프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말이 야당이지 사실상 집권 여당의 야당 같은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야 집권 1년 차니까 가장 힘이 세죠. 그러면 2년 차까지는 차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차기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약간씩 나오냐면 3년 차부터 나와요. 3년 차부터 차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차기라는 말은 이제 집권 1년 차 대통령 앞에서 차기라는 얘기를 감히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는 누구예요? 김민석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황태자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차기로 보이죠. 이 상태로 쭉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집권 4년 차, 5년 차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요. 민주당이나 공무원들이 미래 권력에게 줄을 서요. 제 말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대통령의 말빨이 당에 먹히지가 않아요. 집권 4년 차, 5년 차에 차기는 김민석이다 확정이 돼버리면 미래 권력에게 줄을 서지 대통령의 말빨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만드는 거냐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조국은 그냥 인기가 있던 없던 대선 후보예요. 그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구도가 김민석, 조국,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사람들 뭐뭐뭐 있다 한 4명이 있다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국은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하반기에 저렇게 밖에다가 놓으면요 정의당 꼴나요. 밖에 놓으면 정의당 꼴나는데 당내에 끌어들여갖고 대권 후보로 경쟁을 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된다는 생각에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합니다. 제 말 맞죠? 끝까지 충성을 해요. 이재명이 나를 선택해줘야 된다. 조국도 끝까지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 품고 있으면 조국도 대권 후보에 야망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되고 김민석도 이재명에게 잘 보여야 되고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권 말기에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4년차, 5년차가 된다라고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같이 5%, 박근혜 같이 5%, 10% 안 나와요. 다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50%를 유지할 거라고요. 아무리 안 나가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40%, 50%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결국은 차기 대통령 후보를 가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민주당의 차기 후보는 김민석 예를 들어서 정해져 버리면요. 집권 4년차, 5년차 되면 힘없는 대통령이 돼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쟤네들이 자꾸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정청래를 반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지금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센데 정청래가 돌지 않은 이상 반명 짓을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어떤 행위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지금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재명 대통령이 큽니까? 정청래가 큽니까? 상식적으로 정청래는 조국을 끌어들이는 순간 차기 당대표 정청래도 대권에 욕심 있으면 모든 게 조국은 자기의 라이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정청래는 차기 대권 후보, 전당대회 모든 게 경쟁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래가 차기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랑 합당을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좋아할지 정청래를 싫어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수냐고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정청래는 사실상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제가 보면 불리해요. 결국은 저 손가역 중심으로 찐명파리 하는 애들은 표가 중심이 될 테지만 정청래와 조국은 표를 갈라먹어요. 제 말 맞죠? 정청래 조국은 표를 갈라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합당되면 누가 좋은 거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28명이에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인기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디에다 승부수 띄었어요? 부산. 그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산에 승부수 띄었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그쪽으로 옮기고 부산 출신의 전재수 장관을 뽑고,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문제로 낙마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부산 출신 뽑을 거다. 그렇잖아요. 제가 좀 한 발짝 나아가 볼까요? 이거 맞히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 심층 분석에 깜짝 놀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자는 이유는 해수부 장관을 조국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치? 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국은 저게 없어요. 배지가 없어. 조국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 다 털려갖고 죗값을 치렀어. 생각해봐. 조국은 죗값을 다 치러갖고 더 이상 인사청문회에 털릴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보면 부산 출신을 해수부 장관을 시킨다 그랬잖아. 그거를 제가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출신을 해수부 장관을 시킨다 그랬고 아직 해수부 장관에 임명을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합당엔 뭔가를 줘야 돼. 굳이 뭐 딴 거 필요 없어. 부산 출신의 조국을 해수부 장관에 하면 인기가 있고 부산을 탈환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 내 전략 어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략이다, 지론이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보면요, 이거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것들이 계속 이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만난 적이 없다, 따로 독대한 적이 없다. 천만의 말씀. 최근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여야 지도부에 갖고 만났었죠. 최근에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3번인가를 만나요. 3번인가를 만나요. 이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공당인데 남의 당 사람들이 자기 이재명이라는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해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당이 밉지가 않죠. 심상정이나 이런 심술보나 이렇게 해갖고 80만 표를 가져가고 0.73 지는 게 아니라
진짜 박은정 의원이나 그 민주당의 이혜민, 박은정 이런 의원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대가로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는 사면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가 1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평가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지 앞으로 개혁의 동력이 살아있고 나머지 개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 그래야 돼? 계속 같은 형제가 집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너무 잘 살아. 우리 집은 잘 사는데 같은 핏줄인데 쟤는 밖에 나가서 개고생을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 너 빨리 들어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 갖고 얘 재능도 있고 참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당대표 시절에 자기를 강하게 지켜줬던 찐명 정치 세력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은 모두가 친명인데 유독 자기네가 이재명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애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친노, 친문, 친명 이어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오히려 원리 원칙대로 경선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원래 정치에 기반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찐명파리하는 더민주 전국혁신이나 지금 초선 28적들 얘네들이 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앞으로도 공천을 보장해줘야 되고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28명이 아무리 정무 감각이 없어도 청와대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는요. 고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도 알죠. 청와대가 대답 못하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청와대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깜빵 갈 일 있습니까? 청와대 대답 못해요. 그걸 일부러 물어봤다는 건 뭐죠? 지금 초선 28적들이나 지금 강덕구나 이현주나 황명선이요. 이거 대통령 뜻이라는 거 쟤네 다 알아요. 근데 왜 저지랄했던가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만드는데 가장 힘을 썼는데 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냐? 왜 비서실장이나 중요한 청와대의 자리는 왜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런 사람들 쓰지 않고 왜 비명계였던 강훈식을 비서실장 앉히고 이 항의예요. 생각해봐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청와대에서 대답 못한다는 거 알지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청와대에서 사전에 정청래 의원과 합의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합당까지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일 당장 공수처에 고발돼 갖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당해요. 그렇잖아. 청와대 압수수색 당해요. 청와대가 대답 못할 거 알면서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청와대가 대답 못할 거 알면서 대답을 얘기하면서 지금 겉으로는 정청래한테 항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우리랑은 상의를 안 하냐? 얘네들은 불만 이거예요. 친명 최대 개파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상의 안 하고 왜 비명계들이라고 우리랑 결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미리 알려주고 우리는 몰랐고 얘네들 그게 불만인 거예요 지금. 제 말 일리 있죠? 근데 내가 보면 그거밖에 없어. 얘네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초선이라 그래도 여기에는 율사들이 있고 법적으로 얼마나인지 이건태 같은 애들은 다 검사 출신이에요. 얘네들이 법리적으로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 모를까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청와대 곤란하게 하는 거잖아. 청와대 곤란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청와대가 대답 못할 거 뻔히 아니까 봐라 정청래 청와대가 협의 안 했대잖아. 근데 청와대는 했다 안 했다 자체를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아봤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알아봤더니, 근데 청와대는 yes or no를 안 해요. 응?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민주 초선 28명이 청와대에 이걸 물어봐야 되나 안 물어봐야 되나,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예요. 왜 우리 안 챙겨줘? 왜 우리는 안 알려줘? 왜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소홀히 해?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뭐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청와대가 대답 못할 거. 일부러 물어본 거죠. 그냥 정청래가 싫으니까. 그러면 정청래가 왜 싫으냐? 똑같은 겁니다. 예전이랑.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친문 똥파리들이 공천을 못 받을까봐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연임을 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휘두르지 못하고,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휘둘러야만 자기네들이 기초 지역에 전부 더민주 혁신회의가 장악을 해서 시도당을 장악해야만 28년에 총선에 공천권을 쥘 수 있거든요. 제 말 맞죠? 결국은 총선의 공천권 싸움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금은 더민초라고 하는 애들 28명 배출했죠. 요것들이 또 28명은 자기네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공천, 단수공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했죠? 1인 1표제로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각 지역에서 모든 선거는 컷오프 없는 모든 경선으로 치러진다라고 하면 인지도 없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네 마음대로 후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이 바닥에 1, 2년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정당 만드는데 참여를 해봤고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저와 예전에 다 동지들이었잖아요. 저야 원외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을 저랑 10여 년을 알고 있잖아요. 정치는 지네가 생각할 때의 당대표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조국혁신당을 밖에다가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을 계속 밖에다가 놓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친문 똥파리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모여요.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정치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유튜브에 나와갖고 신인규, 장성철, 진짜 니들 좀 알기나 하고 떠들어라. 그 근본이 어디 가냐? 국힘당 출신들. 잘 생각해봐요. 조국혁신당이 오랫동안 있고 민주당과의 갈등의 골이 깊으면요, 이낙연 애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호남 선거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대선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계속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는 조국혁신당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에는 이낙연 계열이나 이런 애들이 얼씬을 못하더라도 조국혁신당도 나중에 민주당과 골이 깊어져 갖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게 되면 호남의 이낙연이나 이쪽 친문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요, 지금이야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대선에서는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지네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도 호남의 표를 갈라치기를 해버리면요, 민주당은 모든 대선에 다 집니다. 호남의 표를 갈라치기를 해버리면 민주당은 무조건 대선에 다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왜 합당을 지금 아니면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합당을 하면 간단하게 조국 장관, 그냥 조국이랑 흡수죠. 이거 사실 말이 합당이지 조국혁신당에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혁신당 합당을 해갖고 지금은 아직 임기가 국회의원들 12명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재보선 한 군데 나가든가. 왜 그러면 당 대표가 배지도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재보선에 민주당이 한 군데 재보선 열어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서 해수부 장관을 지명을 하고 해수부 장관 조국은 부산으로 나가도 되고, 응?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속은 뒤집어지죠. 말은 못하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랑 진작부터 상의해갖고 한 거다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 죽이는 길이잖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넌지시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연락은 있었다. 그러나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잖아.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정도를 나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지금 입으로는 친명을 외치고 쟤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다가 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정치부 기자들은 이거 좀 이런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대통령한테 덤빕니까? 정치 생명 끝나죠, 여러분들. 제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만약에 당대표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세. 내가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요? 왜 내가 반기를 들어요? 내 정치 생명 끝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언론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이 초선들이나 황영선이나 강득구나 이현주가 못돼 처먹었다는 게 뭐냐면 언론이 쓰는 프레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반하는 대로 친명 대 반청의 구도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줄게요. 이 신삼적 최고위원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가 연임을 위해서 그런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청래가 연임을 위해서 한다. 정청래 연임 금지법이 있나요, 민주당에? 정청래가 연임을 해도 된다 안 되는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연임에 찬성이 많을지 반대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청래가 앞으로 남은 정청래는 여러분들 당대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청래의 당대표 연임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대승을 해야 돼요. 지방선거 깨지는데 만약에 지방선거 깨져놓고 무슨 정청래가 연임 도전합니까? 일단 여러분들 정청래는 지방선거 대승을 해야만 연임의 도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연임은 1인 1표제로 한다 그래갖고 그게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정청래가 아무리 1인 1표제를 만들어갖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정청래가 유리할 것이다? 아니에요. 지방선거 끝나는 순간 정청래 능력 없다라고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정청래 연임 하면 안 된다고 외칠 사람이에요. 민주당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 깨져놓고 무슨 연임을 도전하라면 나부터 반대합니다. 그렇잖아. 나부터 반대해요. 그러면 정청래가 연임을 할 조건은 지방선거의 승리가 제1조건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정치인들 중에 니네 정치 안 하는 새끼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너네 자기 정치 안 하는 새끼 있어?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안 하는 새끼 있냐고. 정청래와 일반 사람들의 정청래의 자기 정치와 일반적 정치 용어의 자기 정치의 차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청래의 자기 정치와 일반적인 정치권의 자기 정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정청래의 자기 정치는 바보 같은 자기 정치를 해요.
정청래의 자기 정치는 자기를 위한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적어도 정청래를 10년 이상 지켜봤는데 정청래의 자기 정치는 선당 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는 정청래가 김종인에 맞서서 싸우다가 컷오프를 당해도 딴 사람들 같았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 배지 달고 들어오면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탈당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정청래는 힘든 4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자기 정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택하는 게 정청래의 자기 정치예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정치를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러죠. 김종인에게 잘 보여서 배지를 달라고 자기 정치를 하겠죠. 만약에 김종인가 컷오프를 시키면 어떻게든지 살라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겠죠. 정청래의 자기 정치 하죠. 왜?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거 당연히. 정청래의 두 번째 자기 정치는 뭐냐?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덕헌 유세단을 만들어갖고 그 지방을 돌 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인간 배알도 없냐? 지 컷오프 당했는데 남들 국회의원 당선시키려고 저렇게 유세를 하고 다니냐? 정청래의 자기 정치예요. 나는 컷오프 됐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다닌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청래의 자기 정치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정치예요. 돌다 돌면 정청래가 지금은 남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자기 정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보라고 얘기했지만 정청래는 배알도 없어갖고 누구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덕헌 유세단을 하고 다녔죠. 정청래 자기 정치한 거예요. 나는 컷오프 당해도 나는 동료원들을 도왔다는 그 사람한테 계속 길이길이 남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치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권의 일반적인 자기 정치와는 다르죠. 정치권의 일반적인 자기 정치는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자기 무슨 계파를 만들고 자기의 당내 어떤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력을 펼치는 걸 자기 정치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제 말씀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판이 좀 보일 거예요.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제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던지고 나서 저도 유튜브 뭐 한겨레 유튜브, 경향 유튜브 뭐 무슨 유튜브 다 봤는데 이 인간들 진짜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놈은 정청래 배 밖에 나왔다는 게 썸네일 제목이에요. 진짜 모르고 저 얘기를 할까? 정청래가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이걸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무슨 정치 분석을 합니까? 아니 이거를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서 정청래를 비판하는 새끼들은 정치 분석할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떻게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중대차 사안을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 없이 할 수 있냐? 없어요. 응? 아주 재래식 언론에 길들여진 애들. 재래식 언론에 길들여서 보이는 것 같고 민주당의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정청래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격당해도 정청래는 대통령과 이미 다 언제부터 한 거다 말할 수 없어요.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청래의 자기 정치예요. 제 말 맞죠? 정청래 속으로 억울한 게 없을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만나갖고 한 번은 독대를 했어요. 지들은 모르죠. 3번 중에 한 번은 독대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응? 그러니까 난 좀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어. 난 진짜 좀 초선 28명이라는 사람들 요번에 너무 실망한 게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유일하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집단 해체하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밀어갖고 더민초가 그 전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있던 애들이 올라와갖고 배지단 애들. 그러면 이번에 또 세력을 키워서 다음 23대 총선에 배지단 애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4선부터 초선까지 전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신이 되는 거예요. 당을 그렇게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남의 자민련 소리 듣듯이 민주당의 더민혁이라고 하는 이 개파만 남는 거예요. 제가 편파적으로 심층 분석을 했나요 오늘? 전혀 안 그래요. 난 정말 까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국혁신당이랑 영원히 적으로 있을 거예요? 영원히 여다의 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지난 대선 보면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얼마나 고마워요. 이재명 의원님 대통령 후보 잠바 입고 선거운동 해주는 거.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왜 미워하냐? 이 송가혁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바리 유튜버들이 송가혁 출신들이에요. 걔네들이 문조털래 그러면서 사실 친노 친문 친명의 대표적인 대통령이 이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문조털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 시켜버려요. 그럼 민주주의에 문재인은 악마가 되고 이재명을 자기네들이 모시겠다는 거죠. 이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고립돼요. 응? 정치는 전통과 역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지울 수 있나요? 못 지워요.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지울 수 있나요? 못 지워요. 문재인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지울 수 있나요? 못 지워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울 수 있나요? 못 지워요. 거룩한 계보예요. 이 계보에 자기네들이, 그럼 송가혁이 왜 이 난리를 피냐? 2017년 대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7년 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진작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 앙심을 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문재인을 공격했던 세력들이 송가혁이에요. 그 송가혁들이 결국은 지금 입으로는 걔네들은 이재명만 본다 그래요. 이재명만 보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인데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근거 없이 얘기하거나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다 본 거예요, 걔네들. 그것들이 예전에는 채널들이 없었죠. 근데 2019년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에 너라도 셀카봉을 들고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김어준을 공격하고, 지금 김어준을 공격해 주니까 한경호나 이 재래식 언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경호의 힘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민주진보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김어준이라는 빅스피커가 나타나서 조선일보와 싸워주니까, 자기네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뭐든지 김어준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김어준이 조종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김어준은요, 절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오버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뽀삐님 정신 좀 차리고, 이 방에서 박은정이 신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밖에 오래 놔두면요,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을 게 1이라도 있냐 이거죠. 제 말은. 박은정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검찰개혁 제대로 하자고 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요, 데리고 오라 그러면 딱 2명만 데리고 오고 싶어요. 이혜민, 박은정. 이혜민, 박은정 딱 2명만 데리고 오고 싶어요. 저는 이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쿠팡 사태 청문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 이혜민 대박이더라고. 응? 아니,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응? 거기에 진짜 잘 생각해봐요. 지금 지나면 여러분들 그럼 언제 합당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영원히 조국혁신당과는 싸우면서 밖에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명분 없이 정청래가 싫으니까 합당은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뭐예요? 그냥 반대예요? 아니면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 정청래가 사과하고 지금 토론하고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선 28적들이나 신삼적 최고위원들 뭐 반대야 아니면 뭐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절차가 문제 있는 건 사과했잖아. 그래갖고 앞으로 합당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국은 전당원 투표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야? 정청래를 왜 사퇴시키자는 거야? 제안했다고? 그럼 당대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대통령이 뭐 같은 거 할 때 저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 좀 하려고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되나? 대표나 리더는 던지고 책임지는 자리야. 응?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난 궁금해서 그래. 절차가 잘못된 거는 정청래 의원이 사전에 얘기하지 못했다. 그 정청래가 사전에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절차 지키면 되는 거고. 절차가 보텀업이냐, 탑다운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정청래는 탑다운을 선택한 거야. 이런 민감한 문제를 먼저 밑에서부터 물어보고 하면 차일피일 미뤄지면 지방선거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합당을 제안하고 찬반이냐 토론하고 결국은 투표하고 당원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당원들이 찬성하면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무조건 보텀업이야? 무조건 당원들에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 하나 예를 들게.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당원들에게 물어봤어?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연동형으로 가자라고 직권으로 결정한 거야. 왜 그땐 가만히 있었어? 그냥 정청래가 만만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방선거 지난 대선 전에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였어. 근데 그때 어떤 의견이 갈렸냐면 일부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일부는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당대표가 했어. 그때 최종적인 당원들에게 안 물어봤어. 아니, 이제 그렇게 말이 많으면 전당원에게 물어보고 전당원이 반대하면 전당원 투표를 해서 합당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냥 대놓고 나는 합당에 반대다. 그러면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이런 신인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거 오다가 기가 막혀갖고 내가 꺼버렸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합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야. 아, 저런 애들은 정치가 굉장히 얇구나.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봤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합당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 위에는 후보를 낼 데도 없어. 지금 합당 안 하고 총선 때 어떻게 하려고? 총선 때 서울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는 낼 수 있잖아. 그럼 조국혁신당이 서울 전역에 수도권 120군데에다가 후보를 낸다 그러면 민주당 작살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그 정치 이번 지방선거만 보는 거예요. 다음 총선도 있고 대선을 못 봐요, 애들이 눈으로.
계속 민주당과 불편한 관계로 같은 같은 뿌리인 조국혁신당을 밖에다 놓는 순간 이상한 애들이 붙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순간은 이제는 합당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왜 지금의 합당의 타이밍인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합당을 안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국이 날아가요.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날아가면요, 저기는요 개판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전통이 있고 당원 중심 정당이에요. 저쪽은 인물 중심 정당이에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 조국 대표가 지휘를 했는데 대패를 하잖아요. 조국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부에서 오던가 외부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 아사리가 돼요. 아사리판이 납니다. 민주당으로 온다는 사람 일부가 있겠고 딴 당으로 넘어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혁신당이 안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인규 같은 애들, 국힘당 출신 여러분들 제정신 박힌 젊은 인간들이 국힘당 들어가고 대변인하고 그러지 않죠. 그런 윤석열 탄핵 찬성하고 윤석열 좀 비판했다 그래갖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준석을 키워준 것도 민주 진보 유튜브 새끼들이에요. 응? 장윤선, 오마이, 응? 매블쇼, 정신 차려요, 정신. 응? 이준석 같은 애 등치 키워줘갖고 의석 하나 날라가는 거. 응? 안 그래요? 뿌리를 보면 어디서 이준석이가 윤석열과 각 세운다고 그 새끼 키워줘갖고 결국 뭐예요?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짓을 모르십시오. 여러분들 제정신 박힌 새끼가 국민의힘 입당해갖고 정치하려고 합니까? 역사 인식도 없는 새끼들이 국힘당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알고 대한민국이 일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밑에서 부역했던 새끼들이 결국은 박정희 밑에 붙고 전두환 밑에 붙고 하면서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결국은 정치적 뿌리를 같이 하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런 정치 집단에서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도라이들 들어와 갖고 아유 지금 이거 정상적인 채팅이야? 이 새끼들이 1시간 구독자로 해놨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6시간 구독. 니들 잘 채팅 더 들어오지면 10년치로 올린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오늘 방송을 들으면 정청래가 여러분들 즉각으로 반응을 해갖고 덤비면 싸우는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원래 싸움닭이에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바로 풍자를 하거나 그래갖고 받아치는 스타일이에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나 살자고 이재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나 지금 비판 좀 피하려고 이재명이 그랬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겉으로는 입으로는 친명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반명짓거리잖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의 가장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지방선거 승리하고 제 말 틀려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의 가장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방선거 대승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차 평가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라도
말씀을 좀 어디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면 좀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